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7시에 저희 중등부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8시에 중등 프리미엄 수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중등 프리미엄 수업은 아시는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재작년, 실은 3년 전에 1년 진행을 했고,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구나 해서 작년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개편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니고 있는 학생들 실력 많이 들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 학원에 어떻게 보면 주력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7시에 오셨던 어머님들께 했던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가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 한 장만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재능이 좀 있다. 근데 벌써 진도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벌써 다 했네. 우리 애가 재능이 있구나. 그럼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앞선 단계를 수업을 하고 싶은 게 뭐 아이도 좋고 저희 뭐 어머님들께도 좋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 예를 들어서 뭐 바고, 영재고, 뭐 자사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를 가는 것도 실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사전 단계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10년 전에 여기서 이제 하나고 가는 친구들을 조금 봤는데, 하나고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어머님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고에 밑바닥 깔아주러 간다. 진짜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실은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가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너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너 이제 하나고나 과고 가서 뭐 연대 들어갈래? 일반고 가서 서울대 들어가려면 저는 뭐 100이면 100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가 똑같다고 치면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진짜 할 게 많아요. 특히 요즘은 핵심은 현역이 대학 가는 1순위나 학종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수업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해야 될 활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는 가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한다고 우린 다 생각을 하잖아요. 왜? 좋은 고등학교 면접 보러 와서 너 고등학교 수학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면접 같은 데 가서. 그리고 뭐 당연히 중학교 성적을 보지, 중학교 때 대수까지 선행했으면 이런 걸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하기 나서를 위해서 저희가 앞선 과정을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역, 흔히 말하는 뭐 제일 빡친 지역이 대치동이나 또는 묵동, 중계동 뭐 이런 핵심 학원가 쪽에 있는 학교를 높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이거를 당겨서 공부하는 게 아닌가. 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꼭 좋은 고등학교, 좋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과고, 영재고, 자사고 이런 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요 옆에 있는 개성고는 일반고인데 저희가 2년 연속 서울대 의대 합격생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반고를 가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 동네 지금 13년 차인데요. 13년 전에는 개성고가 없었죠. 그래서 이 근처에 용문고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용문고를 13년 전이랑 지금이랑 보면 지금 애들이 훨씬 잘해요. 13년 전보다. 무슨 얘기냐? 13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학생들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10년 전 거랑 지금 거를 고등학교 1, 2, 3학년 걸 다 비교하면 지금 게 훨씬 어려운데 등급 컷이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실은 좀 슬프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또 점점 높아진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심화돼서 실은 5등급제로 바뀌는 것도 있죠. 그걸 조금 약화시키고 학생 수도 주니까 5등급제로 바꿔서 조금 경쟁을 완화하는 이런, 그렇게 되면 실은 이런 학업보다 5등급제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나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수학에 관심 있으면 수학을 얼마나 파고드느냐. 그래서 학종이 더 중요해지고 더 깊이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엄청 100점 라인까지는 학생 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평균 실력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고를 가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랑 다르게 일반 고를 가도 9등급제였으면 진짜 쉽지 않고요. 예, 지금 그나마 5등급제라서 조금 다행이에요. 9등급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쉽지 않냐면요. 보통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개성고 같은 정도의 학교 인원수를 따졌을 때 정규 한 12등 정도까지가 1등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학년 때 같은 경우. 근데 실질적으로 1등급이 12명이 아니에요. 왜 12명이 아니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실은 모든 과목에서 꼭 그 과목만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이 한 학교에 5명씩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 특히 와 진짜 수학 너무 잘해. 영어는 진짜 모르는데 수학 정말 얘 진짜 천재인가 정도 싶은 애들이 꼭 학교에 5명씩 있어요.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영어, 외국에서 살다 왔다네? 뭐 그런 친구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9등급제에서는 정말 등급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내신 1.0은 우리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신 1.0보다는 고등학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학업에 대한 시간을 아껴서 당겨서 우리가 지금 앞선 수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 앞선 수업 선행이잖아요. 이게 안 하는 이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배웠을 때. 진짜 안 하는 이만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 배울 때. 제가 이제 수학 가르치니까 예시를 수학으로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수, 뭐 오주 완성. 실은 오주의 주 2회 수업으로 대수 5주 돌려가지고 저는 빈틈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애들 대상으로 하면. 그래서 약간 괜히 이제 그런 거에 빠져서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거나 이런 게 오히려 안 배우는 일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단순히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학생에게 좀 더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등부의 앞선 수업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함이고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저는 약간 중등 프리미엄 과정이니까 좀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의 부족한 시간을 당겨서 한다라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학업의 불연속성과 연속성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죠. 다른 외국에서도 그 국가만의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거듭 제곱이란 걸 배워요. 이제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거듭해서 제곱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제곱의 반대를 제곱근이라는데 제곱근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조금 수학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의심을 가져요. 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면 제곱을 배우고 거듭 제곱을 배웠으니까 제곱근을 배우면 거듭 제곱근이 어디선가 나오겠죠. 이게 대수의 첫 단원에서 나와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체계적입니다. 근데 이 체계적인 거를 처음 배울 때 어느 정도 그래서 실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처음 가르치는 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느 정도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수학이라는 전체적인 커리큘럼 이 흐름을 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실은 학생한테 이 전달력 자체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불연속적인 과목도 있겠죠. 뭐 연속적인 과목은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대표적인데 불연속적인 과목은 이런 거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한국사나 고등학교 한국사나 내용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심하게 차이는 막상 없습니다. 이런 불연속적인 과목도 있고 연속적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실은 과목별 특성과 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중등부에서 먼저 배울 때 핵심적인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난이도는 모든 과목이 올라가죠. 뭐 역시나 수학으로 예시를 들면은 실은 그게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이참수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 2차 방정식 이참수 똑같거든요.
그 차이가 없느냐? 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문자가 2개고 뭐 2차만 나왔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같은 단원인데 문자가 3개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중학교 뭐 2학년 1학기 거 공부하고 2학년 1학기 거 심화 과정을 보통 하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심화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걸 그냥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커리큘럼을 짜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기에는 어쨌든 중등 프리미엄 들을 정도면 조금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업에 대한 본인 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학업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 뭐 오답이 있으면 오답도 본인이 관리를 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파고들고 싶은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학업 태도뿐만 아니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바라보는 자세, 시야, 이런 것까지 이 시기에 다 잡아야 되거든요.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꿈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는 4번 같은 경우는 미리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등학교 가면은 현재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 일찍 본인의 방향을 잡고 나의 그 자세, 깊이 있는 공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커리큘럼이 바뀌긴 했지만 다행히 지금 중학생 애들은 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바뀐 커리큘럼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방향성은 거의 확실할 겁니다. 본인 꿈에 대한 자세를 잡고 깊이 있는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우리가 중등부에서 앞선 과정, 선행 과정을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대비한다. 즉 말해서 최종 목표는 결국 대학이에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와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가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잘한 친구들은 실은 미래를 당겨오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죠. 자, 수능 시험 보면 미적분 투가 없지만 예를 들어 서울대 기계공학이다. 기계공학이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원서를 넣으려면 나는 권장학계 또는 필수학계, 필수로 기하나 미적분 투 중에 하나를 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또는 권장으로 뭘 들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계공학부는 그렇다 치는데 진짜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투 기하 듣고 실은 심화 수학이고 고급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있지만 지금 개정 전에는 수업은 있지만 아무도 안 들었죠. 왜? 대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왜요? 수능도 안 치죠. 내신도 안 치죠. 그거 공부할 때 딴 거 공부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은 이 심화 단계를 본인이 원해서 나는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가산점이 엄청 붙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서울대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신경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가산점이 붙으려면 실은 그 심화 수학, 고급 수학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내용입니다. 결국 그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내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실은 중학교 때 고등과정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과정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실력도 안 될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럼 저런 걸 토대로 우리가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말씀드린 이겁니다. 어떤 과목이든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안 배우는 이만 못하는 그런 거. 대표적으로 이제 대치동에 뭐 5주 특강에서 듣고 왔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수 수업을 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 자 얘들아 A의 엔제곱근부터 수업을 할게 하면 그 남학생들이 특히 그런데 본인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저거 알아. 그러면 본인이 문제를 풀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근데 나중에 시험 치면 틀려와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언제 알려주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못 배우면 구멍이 있는데 어디서 나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본인은 수학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디 구멍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학교 시험 가서 나오면 큰일 나고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나와도 실은 구멍이 거기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멍이 100개가 있는데 우연찮게 2개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실은 개념이 수능 이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까지 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 뭐 수학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배울 때 개념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실은 중등부터 고등까지
굉장히 이 수학이라는 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커리큘럼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제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투, 기하, 확통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도 있고요. 실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미적분투 같은 걸 하면 대학교 내용을 좀 들고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단순히 저도 이제 설명회 때마다 좀 얘기하는 건데 웬만하면 고등부 수업을 들을 때는 고3 수업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처음 배울 때. 왜냐하면 이 조금 학원 선생님들께서 1학년만 가르치는 쌤들은 1학년만 가르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실은 이 선생님들은 2학년, 3학년 거 내용을 결합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것까지 결합해서 해야지 정확하게 또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능 때까지 전체적인 이 흐름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특히 2학년, 1학년은 조금 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수능 시험 범위예요. 그럼 이게 정말 레벨이 세 분화가 되죠. 개념 수업, 뭐 개념 원리를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단원별 유형 수업 뭐 센으로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화 수업이 또 있겠죠. 근데 심화 수업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건 심화를 하면 학교 시험은 보통 100점이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수학 같은 경우는 100점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개성고 최근 한 3년 동안 만점, 모든 수학 시험 만점도 합쳐서 5명도 안 될 겁니다. 1, 2, 3학년 통틀어서. 시험 한 번만 만점 받은 친구도. 그 정도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심화 단계하고 마지막에 수능 레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은 효과적인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했다고 절대 완벽히 할 수 없고요. 깊이도 있는데 양도 많은데 문제의 이제 스케일, 레벨의 디테일도 정말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근데 너무 지겨운 반복을 하면 애들이 또 학구열이 좀 떨어지잖아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조금 커리큘럼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수업. 그리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이 필요하겠죠. 레벨이 디테일화가 되기 때문에 그 레벨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수업. 이런 게 다 합쳐져야 실은 좋은 앞선 수업, 선행 수업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강사 역량이 1순위고요. 네, 강사 역량이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고등부 수업까지 할 수 있는 쌤이 확실히 제대로 된 개념이랑 이런 거 좀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 프리미엄을 3년 전에 시작을 했고 작년에 개편을 했고 하는데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강사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하자. 요게 핵심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뭐 알고 계시겠지만 중등 프리미엄은 저희 고등부 이근처 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다 맡아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꾸준하게 저희 인근 고등학교 시험 고등과정 누적 테스트로 체크를 합니다. 누적 테스트라는 거는 실은 요즘에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하죠. 누테라고 해서 저는 저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 1단원 배우면 1단원 시험 치고 2단원 배우면 2단원을 시험 치는데 1단원 치고 2단원을 하면 1, 2단원을 통합한 시험을 쳐요. 3단원을 하면 1, 2, 3단원을 통합한 시험을 칩니다. 이게 이제 누적 테스트라고 합니다. 학교 중에서 누적 범위 시험 치는 학교가 이 근처에 있죠. 대일외고가. 네, 대일외고는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 범위는 1학년 전체의 범위입니다. 근데 물론 수학을 예시로 드리는 건데 앞부분은 문제수가 적습니다. 네, 앞부분은 당연히 문제수를 많이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 때 배운 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전 단계는 전체 한 20%, 10% 이렇게 내긴 하는데 그런 누적 시험 치는 학교들이 있고 실은 누적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적인 반복에 조금 효용성이 있죠. 근데 누적 테스트도 너무 심하게 누적을 하면은 실은 약간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테스트 자체를 수학은 엄청 뭐 한 50문제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교 시험 범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인근 학교 기출로 좀 많이 테스트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그 2+1으로 수학 같은 경우 진행하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정기 테스트로 실력 확인을 하고
분석 피드백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걱정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겁니다. 실은 이 고등부 선생님들은 특히 2학년, 3학년 가르치는 쌤들은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실은 애들이 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인 경우가 좀 많아요. 실은 3학년들은 2학년, 3학년은 부모님 말 하나도 안 듣죠. 이거 들으려면 친구 따라 적어 듣고 학원 가라면 안 가고 혼자 한다 그러고 3학년도 좀 많이 심하고 인강 본다 그러고 실은 고2, 고3이면 손을 약간 떠나요. 뭐 경험해 보신 어머님 계실 것 같아요. 첫째, 둘째에서. 그래서 실은 뭐 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좀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뭐 학원에서는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당위력의 1순위니까 선생님이 중요한데 부족한 건 학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메꾸자고 해서 요런 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쌍둥이 문제 이제 제출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숙제 연구 중에 틀린 거 오답 노트 좀 주고 그걸 풀어오는 게 추가 숙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 테스트 미통과면 토요일에 불러서 추가적으로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언제든지 또 상담 문의 주시면 전화를 제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실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제대로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소연 총괄 실장님께서 전체를 직접 관리를 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을 못 하신 게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피드백 받고 그거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소통 창구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실은 뭐 작년에 작년 12월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가졌어요. 올해 1월에 이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홍보 자료를 뭐 대입 결과나 내신 결과 이런 거 들고 왔는데 뭐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내신 결과나 뭐 대입 결과나 해봤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홍보는 싹 다 뺐고요.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들은 애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이름은 제가 뺐는데 이 친구가 1년 됐죠? 1년이 아니죠. 맞구나. 1년 됐습니다. 거의 1년 됐고 그때 당시에 작년 기준으로 개정된 수원수투를 이제 기초 수준. 제 기억으로는 수원 이제 대수를 2번 들었나 미적분원을 1번 들었나 했는데 지금 제일 높은 레벨에서 저랑 꾸준히 했고 실은 4개월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4개월 전에 수능을 1번부터 22번 그게 이제 대수랑 미적분원 시험범인데 쳤는데 한 개 빼고 다 맞더라고요. 예. 이 친구도 이제 여기 1년 동안 정말 잘 배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미적분 2를 가기 전에 대수랑 미적분원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는 중등 프리미엄 안 듣고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위 학년들 내신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중2인가요? 중3인가? 중3이네요. 중3 친구인데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위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애들이 고등학교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피부로 느끼려면 가서 실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같이 들어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가끔 드려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대수 수업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실은 중등 프리미엄 들으면서 실력이 좀 급격하게 실은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실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애들이. 왜냐면 시험 압박이 고등학교처럼 심하지 않으니까. 실은 이런 마음이 편한 시기에 애들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 대표적이긴 했는데 우리 친구 말고도 좀 꾸준하게 성적이 좀 실력이 좀 오르는 친구들 이제 성적은 없겠죠. 고등학교 거니까 실은 성적은 없지만 제가 수업해보면 알아요. 얘 진짜 실력은 많이 늘었구나. 중학교 때 좀 실력이 많이 오르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는 저희가 항상 이 친구들 잘해서 고등학교까지 가서 뭐 이 근처 고등학교를 가든 다른 데를 가든 뭐 대입까지 좀 책임져 보겠다는 그런 얘기고 뭐 실질적으로 결과도 좋죠. 저희 학원이 이제 홍보는 대부분 이제 실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는 편인데 네 실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워낙 학생들을 대입을 많이 보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보내니까 어디를 몇 명 갔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를 정도로 애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의대를 11명 보냈죠. 11명 보냈는데 서울대 포함해가지고 연대의대 해고 보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한번 드리면서 이제 중등 프리미엄 시간표랑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 고등학교 커리큘럼 끝까지를 이해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 밑에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조금 레벨별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배우자. 이게 핵심 목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어는 빠져있긴 한데요. 국어는 이제 실은 국어 수업 자체가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국어 수업은 중등부 수업이랑 중등 프리미엄 수업을 실은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수업이 좀 어렵습니다. 국어 수업이 실은 이제 고등학교 독해, 문법 중심으로 좀 수업을 하세요. 중학교 내신보다는. 중학교 내신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안 생기는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은 중등 프리미엄 애들도 그 수업을 그대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국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릴 거고 기본 레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서 충분히 배울 거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수학, 과학, 영어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을 일단 4월 6일 월요일 시작하는 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 프리미엄 커리큘럼을 6개월 단위로 잡고 있는데 3개월로 보통 찢어요. 이 3개월 동안 뭐라고 이 3개월 동안 뭘 한다. 요 구체화된 커리큘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1년을 반년으로 압축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수원, 공수투를 배우잖아요. 요거를 압축해서 반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조금 빠듯하지 않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전혀 빠듯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학을 빼면 실은 4개월이에요. 4개월에 공수원을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방학을 빼면. 그리고 후반기 4개월 동안 공수투를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4개월이 실은 3개월로 줄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2배로 빠른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앞서 나가는 과정 하는 친구들은 좀 머리가 깨어있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4개월 내용을 3개월에 배우는 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반이죠. 제일 기본 반 같은 경우는 공수원 기본 레벨, 그러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 대상인 반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수원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공수투를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2학년도 땡기는 게 있겠죠. 대수를 3개월 하고 미적분원을 3개월 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대수랑 미적분원은 심화 3개월 하고 미적분2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그 안에 레벨을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총 6개 레벨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시간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지금 시기에 우리 애가 공수원을 처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 개설을 하나를 했습니다. 공수원을 지금부터 들으실 때 추가 개설했고 그 반을 제외하고는 다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 엔탑 2, 3 이렇게 레벨별로 제일 높은 엔탑 5까지 총 5개의 레벨로 구성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 레벨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기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응용심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기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응용심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수능 부분의 미적분 2 이렇게 5개 레벨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밑에 반이 3월에 어머님들 요청에 의해서 3월 10일에 공통수학 1 처음 반으로 개설된 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3월 커리큘럼까지 아까 말씀드린 4월 5일까지 끝날 것 같고요. 4월 6일에 그 다음 3개월 과정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이제 뭐 공통수학 1은 처음 개설되는 반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 애가 대수를 이제 처음 들어가야 되는데 대수 기본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실은 대수 기본 듣는 애들은 여기서 미적분 1 기본을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수랑 미적분 1은 아예 과목이 분리라서 대수를 하나도 몰라도 미적분 1을 듣는데 아예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들어오셔야 되는 어머님들은 미적분 1 시작할 때 들어오시고 다음 7월에 이게 다음 반년에 그대로 또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기본 들은 애들은 2학기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심화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처음 배워야 되는 애들은 대수보다 미적분 1을 먼저 4월에 들어가고 7월에 대수 기본반을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월 단위를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공통수학 1 아예 처음인 친구가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
요 수업 들어와서 앞에 부족한 걸 메꾸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레벨 학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해 전반기에 2차 기강이 4월 6일에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재랑 담당 선생님들이 다 현재 결정되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고3 수업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덕영쌤은 지금 뭐 저희 설명회 때 이번에 처음 보시죠. 저희 지금 이번에 모셨고 고3 수업까지 다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았고 실질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 고3 윈터 수업을 맡으셨어요. 네. 뭐 다른 선생님들은 평소 때도 이제 제가 작년 말에도 조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뭐 그나마 조금 어색한 입이 노소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계동에서 모시고 왔고 작년까지 중계동에서 메가였나 거기서 이제 고3 수업까지 하셨던 선생님이셨고요. 모시고 왔고 덕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고3 수업을 맡겼는데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수업 와서 조는 이유는 밤에 핸드폰을 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본인의 가치관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님들께 다 전화해서 핸드폰 밤 10시에 꼭 휴가해서 숨겨 놓으시라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가 다음날 와서 졸았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봐서 학생들 핸드폰에 그 시간 하는 거 어플을 다 깔아가지고 봤더니 너 어제 11시 핸드폰 봤네? 어머니한테 전해가지고 어제 애가 몰래 핸드폰 들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 좀 가치관이 확실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시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도 좀 젊으셔가지고 되게 학생들이랑 소통도 좀 잘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준비가 되어 계신 선생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 학원에서 좀 오랫동안 특강을 하든 정규 수업을 하든 계셔서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한 선생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6월은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과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이 통합과학 원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프리미엄은 고등 과정을 당겨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중학교 과학을 한 번은 다 했는데 약간 고등학교 과학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 불안하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가가지고 꾸준하게 뭐 한 게 아니고 단절됐고 뭐 이런 건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저희가 실은 이 중등 프리미엄 과학을 듣기 위해서 중등에서 고등을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 브릿지 과정을 올해 7월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학을 올해 1학기에 중학교 과정 어느 정도 하고 여름방학 때 저희가 과학 브릿지 과정을 하면 브릿지 수업을 듣고 2학기 때 중등 프리미엄 과학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올 수 있게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1월 개강하는 이렇게 수학이랑 좀 다릅니다. 1월에 개강하는 반이 있고 3월에 개강하는 수업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하반기에는 통합과학 심한 과정 또는 물리화학반으로 연결을 할 건데 약간 수학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6개월 과정, 4개월 과정이고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후반기로 가면 여기는 수학이랑 비슷합니다. 후반기 가면 고등학교 1학년 심화로 가거나 실은 물리원, 화학원으로 간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애는 중등 프리미엄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데 요 3월 듣는 것도 못 듣고 지금 못 듣는데 당연히 후반기에 저희가 공수 1, 2를 할 수 있는 기본 과정, 브릿지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커리큘럼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회는 저희가 또 6월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학기 때는 현재 이 두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은 이런 것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중등 프리미엄 처음으로 했을 때 그때는 뭐 홍보 크게 안 하고 일단 해보자. 과연 애들한테 이 수업이 도움되는지 요거 했을 때 가장 실수한 게 뭐였냐면 1년 과정을 잘 끝냈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했을 때 제가 대안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다음 커리큘럼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저희가 좀 구체화를 그때부터 좀 많이 신경 써서 나중에 설명회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1월 개강한 수업은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4월에 통합과학 2가 들어갑니다. 요거 아까 수학이라고 좀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수를 안 들었는데 미적분원은 4월부터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통합과학 1, 2도 현재 커리큘럼상 과학 선생님께 저희가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통합과학 1을 안 듣더라도 통합과학 2를 들어가도 됩니다. 화학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을 안 듣더라도 2부터 시작해도 되기 때문에 4월 합류 가능한 오늘 확답을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3월, 4월, 5월에 다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개강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네요. 제가 이제 이거 다시 처음부터 이 시기에 들어온 친구들 대상으로 한 기본반이 있을 거고요. 현재 듣고 있는 애들이 넘어갈 심화반 또는 물리화학 생명 수업 있고 요 앞에 브릿지 과정까지 저희가 추가를 해서 과학도 중등 프리미엄을 좀 더 체계화 레벨을 더 나누고 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영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실은 뭐 영어는 저희가 중등부, 1시간 전에 중등부 설명회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미 중등부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년별 레벨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은 중등 프리미엄까지 하면 모든 학년에 레벨이 중등부인데 레벨이 4개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당연히 학년 무학년제입니다. 중등 프리미엄 싹 다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 1, 2학년, 3학년 가리지 않고 실은 초등학교도 들어도 되죠. 수업 분위기만 문제가 없으면 들어도 되는 그런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핵심은 어쨌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고등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고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당연히 모의고사 중심의 수업이 일부분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법, 문법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준비해야 될 서술형 대비 이런 거 정도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어휘는 또 아직까지는 약하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많이 외운 게 좀 부족하니까 어휘 테스트 그대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친구들 토요일에 불러서 중까지 진행을 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중등 프리미엄을 확대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중등부도 이미 레벨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중등 프리미엄 이 정도 하는 애들은 실은 수학, 과학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실은 이제 영어는 정말 잘하는 애들은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회화도 되고 뭐 대화도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영어는 조금 수업 시술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학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주 1회 수업으로 하고 있어요. 월요일 주일에 아니면 화요일 주일에. 근데 어머님들이 2회 요청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2회 요청이 많이 했더니 좀 웃긴데 애들이 집에서 노는 거 어머님들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레벨이면 주 1회만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2학기 때는 주 2회 수업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최서영 선생님께서는 현재 저희 학원에서 창문 요구랑 해화 요구랑 솔센고 지금 내신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세 개 말고 더 하고 계시나? 어쨌든 뭐 저희가 창문 요구는 저희 학원 주력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또 창문 요구 학생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만큼 조금 믿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수업에 대한 클레임은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뭐 실은 어머님께서 저희 학원에 다녀서 불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선생님들 좀 갈고 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좀 얼굴이 좀 부끄럽지만 베푼 게 많아서 좀 갈고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어를 좀 생략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점은 실은 Q&A 수업을 지금 잠시 받고 잠시 후에 이제 중등 프리미엄 수업을 완전 개편할 때 부대표님이랑 이제 하소연 과장님이 제일 많이 전체 실장님께서 저에게 많이 힘을 쏟으셨거든요.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다른 과목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아마 개별 상담을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Q&A를 하기 전에 어머님들이 몇 개 질문하실 만한 거를 제가 미리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 정도는 어머님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기하랑 확통은 없냐? 그거 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실은 기하랑 확통은 당연히 최상위권 수학하려면 해야 됩니다. 확통은 또 수능 시험 범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미적분 투는 있고 확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통이랑 기하는 실은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미적이 투에 비해서 훨씬 분량이 적고 방학 때 특강으로 항상 저희가 개설을 해서 방학 때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뭐 아이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 워낙 쉽기 때문에 완전 디테일하게 엄청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이 방학 때 특강 정도 한 1년에 한 번, 뭐 궁금하시 좀 빡시게 시키겠다면 1년에 2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만 해도 전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 없는 수업은 다 디테일하게 방학 때 특강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미적분투는 수능 시험 범위도 아닌데 미적분투 대신에 확통 넣는 게 좋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이 좀 바뀌어서 수능에서 만점 받는다고 대학을 엄청 잘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도 다 고등학교 1학년 범위까지밖에 안 나오고 확통밖에 안 하고 국어도 선택 없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뭘 얘기했냐면 수능은 말 그대로 최저 학력을 보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과정이 더 중요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투를 안 들으면 이공계에서 안 뽑을 거예요. 이제 아예 안 뽑을 거라서 실은 고등학교 내신이 더 빡빡할 겁니다. 오히려 수능은 최저 맞추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저는 미적분2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 확통은 내신 받기가 엄청 쉬울 겁니다. 확통은 수능도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데 내신 받기가 쉬운 이유는 이제 수능 시험 범위니까 전교생이 확통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1등급 인원수가 많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적투랑 기하를 듣는 애들은 전교생이 절반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들끼리 상대평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겁니다. 등급 따기가. 그래서 오히려 수능 시험 범위인 확통이 중요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확통이랑 미적이랑 기하랑 선택이 갈라져 있잖아요. 확통 선택하는 애들 중에 최상위권 애들은 수능 수학 만점이 아니더라도 확통은 거의 안 틀려요. 확통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는 오히려 미적2가 훨씬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하도 높지 않나요? 실은 기하는 상대평가로 바뀌긴 했는데 대학교에서 절대평가를 같이 보기로 원래 그전엔 절대평가였기도 했고 같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미적분2에 비해서 중요도가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분량 자체가 좀 적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확통이랑 기하를 합쳐야 분량으로는 미적분2에 필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2를 메인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하신 점 아마 내신, 중학교 내신 어쨌든 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중학교 내신은 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실은 애들한테 문제 주면 애들이 다 해서 그냥 질문해요. 수업 시간에 할 이유가 없어요. 실은 이미 중학교 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이 친구들은 공수원투도 한 3-4번씩 반복한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은 내신은 저희가 자료를 주고 질문을 받고 이 정도로 하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처음 공수투 배운 애들 아직 중학교 거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 중에서 내신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한 2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요 반마다 내신 대비를 안 하지는 않는데 내신 대비 기간도 다르고 거리가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1이거든요. 저희가 2+1은 뭐냐면 2는 개념이 나오고 1은 문제풀이 반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찬수 선생님께서 앞에 진도를 나가시면 제가 한 2주 정도 늦어요. 2주 정도 늦은 과정을 하면서 2주 만에 다시 봐더라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약간 누적 테스트 효과를 수업 자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석찬수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내신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랑 또 소통을 좀 해봐야겠죠.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소통을 해보고 몇 주가 필요한지 결정을 하고 그 필요량에 따라서 2개의 수업에서 다 할 수도 있겠. 지금 최상위급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2개 수업에서 다 하거나 하나의 수업에서 마거나 나머지 수업도 저희가 하소연 과정이면 논의해서 반마다 내신 대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부터 꾸준하게 구성을 잘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을 전달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코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 1, 2 기본, 그 다음 반년은 공수 1, 2 심화, 대수 미적분 1 기본, 대수 미적분 1 심화, 대수 미적분 1 수능 유형 플러스 미적분 2 요거를 가장 기본 흐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 다음 단계도 있죠. 미적2 심화도 있는데 실은 미적분2 심화는 이 동네에서 지금 학생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적분2 심화를
중학교 때 할 정도면은 지금 그런 친구들이 진짜 과고를 가서도 그 안에서 수학이 전교 5등 안에 드는 그런 친구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수요가 있으면 진행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최고 레벨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제가 수학 관련해서 몇 개를 안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보충이나 이런 것도 반마다 조금 달라요. 이제 뭐 보충을 실은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죠.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제일 위의 레벨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토요일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조금 자주 빠져요, 애들이.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가족 행사들이 좀 많고, 평일은 잘 안 빠지는데 주말 같은 경우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빠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영상을 다 정리해서 체계화해서 자료랑 이런 거 다 전달을 하고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매주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보면 실은 애들이 수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은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숙제가 좀 자주 안 돼 있거나 뭐 한 번 정도보다는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2회 연속으로 하면은 남겨서 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긴 했어요. 지금까지 최상위권 반이라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조금 더 관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 제가 알기로 밑에 레벨은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남겨서 조교쌤 감독하에 시키고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처음 시스템 짤 때 그렇게 짰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시간 반 수업인데요. 3시간 반 수업 중에 담당 선생님이 2시간 반 정도 거의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 미니 테스트, 그리고 숙제 검사, 그리고 숙제 안 한 애들 남겨서 관리 감독 정도가 조교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조교쌤들께서 직접 숙제 걷어서 매스 플랫을 만들어서 현재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시스템 했는데 잘 돌아가고 있죠.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영 과장님께서 다 관리 감독하고 계시니까요. 네,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뭐 크게 뭐 문제점이 생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뭐 좀 더 디테일하거나 학생에 대해서 학생별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학생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잠시 종료되면 지금 다 뒤에 남아 계시니까 직접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반에 네. 금요일 수업을 석천해 주자 분이 네네. 시간이 지금 네네네.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게 2시간이 겹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1시간 1시간씩 있는 거잖아요. 실은 선생님은 하나의 수업에 1시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테스트랑 숙제 검사랑 오답 노트랑 조교쌤이 들어가서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시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딱 조교쌤이 들어가셔서 그걸 하고 숙제 검사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하고 채점하고 오답 노트 만들고 그거를 1시간 한다고 진행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하냐? 정원은 저희가 따로 잡진 않는데 지금 뭐 엄청 많은 반은 없고요. 지금 N탑반이 제일 많아요. 좀 특이하긴 한데 오히려 제일 위에 있는 반이 인원이 제일 많고 지금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9명 저번 주 수업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 반이 9명, 나머지는 인원은 당연히 적겠죠. 이번에 3월 10일에 개강한 반은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3명인가요? 네, 제일 밑에 반이 현재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5명에서 10명 사이로 진행이 되고 인원이 많아질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인원 많아지면 분반할 겁니다. 네, 저희도 분반할 거고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반을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분반 저희 계획은 미리 보통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기쯤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의 분반하는 시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단위로 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들이 늘면 그때 커리큘럼에 맞춰서.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아까 그 여쭤보신 건데 이제 석장 선생님이 여기 2시간이 겹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은 다른 선생님들도 실은 이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이 메인이신 선생님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정도는 조교쌤께 모든 걸 지시하고 실은 조교쌤을 각 선생님들이 관리하면 좀 부족해질 것 같아서 조교쌤들이 실은 저희가 데스크에서 관리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좀 빠뜨릴 만한 것도 데스크에서 조교쌤들 통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께서 판서 수업을 2시간 반 이렇게 각 수업 진행해서 마무리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레벨 테스트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대수, 미적분원, 그리고 공수원, 공수투 이렇게 과목별로 레벨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4개를 다 보고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4개를 다 보고 가는 친구도 있고 실은 많이 보면 좋습니다. 뭐 제가 앞에 1시간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보통 레벨 테스트 하면은 1학년 과정을 20문제로 레벨 테스트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거의 평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보면 이제 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단원의 유형이 20개예요 보통. 근데 한 10단원 되거든요. 10단원 조금 덜 되는데 그러면 반학기의 대표 유형만 하더라도 거의 150개 이상이 돼요. 근데 150개 되는 거에서 중요도 낮은 걸 아무리 버리더라도 실은 20문제로 테스트를 보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요도 빼고 좀 디테일하게 각 과목별로 공수원, 공수투, 대수, 미적분으로 준비는 해뒀는데요. 솔직히 추천드리는 건 애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실하게 부족한 걸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수 심화를 들으려면 실은 대수 테스트를 보는 게 맞겠죠. 네. 미적분 심화를 들으려면 미적분원 테스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에 해당되는 테스트를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내가 아이가 대수랑 미적분을 한 번은 들었어요. 한 번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기본 해야 되나 심화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지금 둘 다 테스트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는 게 제일 문제라 실은 뭐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지금 1차거든요. 저희 병원을 가도 당연히 어떤 병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아이만 싫지 않다면 테스트를 조금 다 보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상담을 드리거든요. 저희 채점에서 그냥 몇 점입니다 이게 아니고 보통 석장선 선생님과 소병호 선생님께서 상담을 대부분 드리세요. 애 상태로 봤을 때 뭐 약간 석장 선생님은 약간 돌 짚고 던지셔가지고 어머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병호 선생님과 좀 조곤조곤 잘 얘기해 주시는데 어쨌든 저희 소병호 선생님은 저희 지금 수학과 팀장으로도 올라오셨거든요. 두 분이서 상담을 체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실은 테스트는 다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은 당연히 뭐 대수랑 미적분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면은 그건 시험을 못 보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는 아마 저희 데스크에 연락해서 테스트 일정일 어떤 거 보면 되는지 아마 상담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수랑 미적분을 몇 번 들었고 또는 공통 수업을 몇 번 들었고 어떤 교재를 했다 그러면 이 수업 아니면 이 수업이 좋을 것 같으니까 테스트를 요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